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서울대학교에서 디지털 방송 콘텐츠과를 재학 중인 김태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조금 느리게 더 따뜻하게 공동 감독 및 메인 편집을 맡은 백승찬입니다. 떨려. 일단 저희는 이제 17학번 같은 학번 동기고요. 사실 제가 1학년 1학기 때 휴학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생사를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복학하면서 다시 만나게 돼서 뭐 영상 제작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복무를 하고 복학을 했더니 죽은 줄만 알았던 친구가 다니고 익숙한 있더라고요. 뒤통수가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그것도 이제 수업에 처음 들어갔는데 낯익은 이름이 불리면서 뭔가 앉아 있더라고요. 보니까 왜 여기 있지? 그때 복학하고 처음 만났어요. 같이 엄청 붙어 다녔다가 이번 복학도 계기로 여러 작품들도 같이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에서 간단하게 시사를 하려고 했던 이제 작품이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여행 다큐멘터리를 준비를 했어요. 여행 다큐멘터리를 준비를 했는데 거기서 좀 얘기를 하다가 그런 감성, 소통이라는 이 키워드를 가져가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마인드맵이라고 하잖아요. 구상을 하는 과정에서 계속 떠오르는 대로 연결을 하다 보니까 사진이라는 게 떠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사진하면은 필름 카메라로도 요즘 찍지 않나 생각을 했다가, 그러면 이제 아날로그라는 아이템이 또 나오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아날로그를 해보자. 그리고 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계속 아날로그를 찾나, 이게 이제 또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제작할 때는 이제 왜 요즘 사람들이 아날로그를 찾게 되고, 왜 아날로그를 계속 수요를 만들게 되고,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게 돼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제작한 이제 조금 느리게 더 따뜻하게라는 영상은 현대 사람들이 필름 카메라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LP도 있을 것이고, 왜 불편을 감수하고까지 아날로그를 계속 쓰게 되나, 거기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담은 내용인데요. 주변에 좋아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주변에 주변에 이 친구가 당장 제가 가장 얘가 먼저 좀 하고 많이 있었- 좋아해서 네. 저는 관심이 사실 아예 없었거든요. 없다가 이번에 다큐멘터리 제작하면서 LP에 또 관심이 생겨서 턴테이블 또 살까 지금 계산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또 이제 필름 카메라를 또 소중한 사람한테 또 선물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촬영도 나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외삼촌이 워낙 약간 좀 독특한 캐릭터여서 다양한 재밌는 아이템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이제 카메라를 좀 시작을 하고 이쪽으로 전공을 가고 싶다 하니까 선뜻 카메라를 꺼내서 주시더라고요. 이제 저희 어머니가 저희 외삼촌에게 선물해 주신 필름 카메라를 거진 20년 동안 잘 보관하고 계시다가 그걸 다시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뜻깊은 필름 카메라를 선물을 받아서 그 계기로 필름 카메라를 시작을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도 간간히 필름을 구매를 해서 그 카메라로 계속 필름 작업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학생이면서 좀 배우면서 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것도 많고, 그래도 필름을 찍을 때 온전히 모든 걸 수동으로 한다는 그런 것 자체가 너무 재밌고 즐거운 거예요. 필름 카메라는 지금도 잘 하고 있는데 LP는 한 번도 접한 적이 없어서 이번에 찍으면서 많이 접했고, 그래도 약간 LP는 아직은 저한테는 조금 다른 세계의 느낌이어서 아직은 완전 다른 세계. 완전 다른 세계. 이 영상을 가지고 이제 시청자분들이 LP나 뭐 필름, 뭐 아날로그를 통해서 좀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여유, 앞만 보고 달려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좀 뒤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좀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기획을 했습니다. 디지털이 요즘 워낙 빠르고 편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워낙 모든 게 빠르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서 주변에서 놓치는 것들이 있을 거고, 근데 아날로그를 사용하게 되면 직접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다루는 그 과정에서 느끼는 여유로움이나 이런 것들을 즐기면서 사람들이 바쁜 일상에서 조금은 여유를 찾았으면 하는 느낌으로 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좀 아날로그를 좀 한 번도 안 접해 보신 분들이라면 접하게 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둘, 셋.
가장 많은 층은 20대? 거의 7, 80%가 20, 30대가 되지 않나 싶어요. 1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 정도가 많죠. 디지털 음악 안 듣고 난 LP 들을래 그런 사람들 있듯이 필름도 그쪽에 반항이겠죠. 뭐 그러니까 디지털에 대한 반항. 빠르고 편리한 디지털에 익숙해진 사람들. 모든 것이 간결해지고 더없이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 속 시간이 지나도 다시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 이들은 왜 불편함을 가져가면서까지 다시 아날로그를 찾는 것이며 왜 겪어보지 못한 아날로그를 찾기 시작했을까? 이유를 찾기 전 아날로그가 대체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열광하는지 알아보자. 아날로그. 사전적 의미로는 물질, 시스템 등의 상태를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물리량으로 나타내는 것. 하지만 아날로그는 오늘날 규칙적인 물리량이 아닌 우리 삶에 살아 숨쉬고 있다. 현대에 사용되는 아날로그라는 단어는 언제부터 어떤 의미로 사용될까?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에서 다뤄지는 옛 제품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아날로그라는 의미는 뉴트로의 문화를 뜻한다. 과거를 그리워하여 옛것을 찾는 것을 레트로라 하지만 현대의 10대, 20대 사람들은 옛것을 경험한 적이 없고 레트로한 것들을 그들만의 것으로 재창조하여 즐기고 있다. 1000분의 1도 안 될걸? 그때는 우리나라 이런 업소가 아날로그일 때는 이런 게 한 4,500개? 4,500개 정도가 되고 IMF 터지고 그때 사람들이 그만두고 나오면서 이런 걸 많이 최대한 6,000개까지 늘어났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70년대, 80년대 초까지는 밥은 먹고 살 정도로 유지가 되다가 2000년대 초반에 디지털 나오면서 그때 완전 붕괴됐죠. 그때 생길 때만 해도 이제 필름 사업이 접히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동안 현상소가 새로 생긴 현상소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딱 생겼는데 그 뒤로 이렇게 필름이 활성화될 줄은 몰랐어요. 갑자기 이제 그 한 1, 2년 뒤로 점점 대중화되고 더 많은 분들이 필름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아날로그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서 네, 그런 점이 가장 달라진 게 아닐까?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아날로그는 예전과 달라진 것 같다. 아날로그를 현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아날로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날로그 약간 불편하다? 사실 아날로그가 직관적이어서 배우는 거는 쉬운데 현재 시대 사람들은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는 조금 불편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창고 정리하다가 이제 앨범 본 것 같은 느낌? 딱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어쩌다가 딱 찾으면 추억에서 기분 좋은데 굳이 찾진 않는 딱 이 정도? 요즘에는 사실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건 디지털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런 면에서 아날로그가 요즘엔 더욱더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서 더 대중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서 추억이죠. 옛날이 생각나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세대 때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요즘에는 디지털화가 많이 되면서 아날로그가 많이 없어지는 추세이다 보니까는 이제 그리움에 대한 매개체? 저는 그런 감성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뭔가 좀 옛날 거 약간 그런 좀 아날로그적인 감성 자체를 원래부터 좋아해서 약간 LP판이나 이런 거 모으는 것도 요즘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뭔가 좀 불편한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그 감성 하나로도 충분히 그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없듯이 아날로그를 안 좋게 생각하는 의견도 많지만 의외로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아날로그를 다시 찾는 이유는 디지털로는 경험할 수 없는 아날로그의 물리적 경험을 바라기에 아날로그를 찾는 것이다. 그러면 아날로그의 물리적 경험을 가장 가까이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지 찾아보았다. 사람들은 왜 버튼 하나면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기기들을 놔둔 채 LP판과 LP 플레이어들을 찾아다니는 걸까? 카메라 뜨라고 이제 그 아나운서 수없이 돌아가는 이 동그란 LP판에서 그들은 무엇을 느끼고 있는 것일까? 제가 한 지는 20년가량 됐습니다. 아무래도 연령층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할 때만 해도 거의 40대, 50대, 60대 연령층에 과거에 LP를 들었던 세대들이 이제 연장해서 계속 듣는 경우가 많은데 그들은 전혀 LP를 접하지 않았던 세대들이죠. 그리고 과거에 이제 늘 들었던 음원 파일이나 뭐 CD 종류의 음악을 듣다가 그냥 호기심에 LP를 접하게 되는데 그 LP의 소리가 과거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음장감이 좋다는 걸 느껴서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정말 좋아져서 음악을 듣는 사람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늘 고민했던 부분이 과거에 LP를 들었던 세대들이 이제 점점점 이제 쇠퇴하고 안 들으시게 되면 이제 이 시장은 거의 끝날 거라고 늘 20년, 30년 전에 고민했었는데 LP를 듣지 않았던 세대가 과연 LP를 듣는 사람이 생길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거의 20, 30대가 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점차 아날로그가 사라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아날로그를 겪어보지 못한 세대들이 죽어가던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준 것이다. 최근에 가장 이제 많이 찾는 LP들은 이제 80년대, 90년대 이제 가요들을 많이 찾고요. 뭐 물론 클래식이나 이런 것들은 늘 손님들이 있었고요. 재즈, 뭐 다양한 것 같아요. 예. 작년 가을부터 사서 찍게 된 것 같아요. 필름 카메라를 계속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 필름 카메라만의 약간 그런 아날로그 그리고 빈티지한 느낌이나 그 필름들마다 조금씩 색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가 좋아서 그냥 아날로그가 유행이라기보다 그냥 계속 함께 해왔던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저는 그리고 원래 어릴 때 집에서 엄마가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어주시고 했거든요. 옛날 그런 카메라로. 그래서 또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 필름 카메라도 되게 유행이고 LP도 되게 다시 붐이 되잖아요. 전 그래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집에 그리고 LP 아직 플레이어는 없는데 LP를 조금씩 또 모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이게 모여서 나중에 나한테 힐링이 되고 또 서로 그런 게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필름에 좋은 거는 디지털이 못 따라오는 게 색감. 약간 부드러운 색감 같은 거 그런 거는 디지털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디지털은 약간 차가운데 필름은 약간 따뜻한 느낌. 그리고 이제 필름이라는 막을 통해서 다시 그 디지털화 시켜서 재생산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틀리겠죠. CCD로 바로 받아들이는 디지털하고 좀 틀리겠죠. 시도를 해보는 경우가 기다리는 맛. 그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기다리는 맛. 그러고 어떻게든지 그 상이 신기하게 맺히는 거. 디지털은 그게 없는데 그런 것들. 10대 후반부터 20대 중반 정도가 많죠. 그러니까 필름을 처음부터 찍던 사람들은 우리 가게에 오는 손님 중에
한 500대 1이 아까 40대 50대고 나머지는 다 처음 필름, 태어나서 필카라는 걸 못 본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옛날에 사진사들이 배울 때는 잘 찍고 잘 나와야 그게 좋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이렇게 그 아날로그 정서로 해서 필카 찍는 사람들은 나만의 거, 내가 거기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느낌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젊은 층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편하던 거를 일부러 안 하려고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자동차도 오토매틱에 물 들어있는 오토매틱만 하지만은 스틱 할래 그러고 스틱 써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같아요. 음반도 그렇고. 사람들의 컨텐츠를 더 가치 있게, 가치 있는 컨텐츠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저는 현상소를 운영하고 그리고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윤프빗이라고 합니다. 필름은 한순간의 실수, 한순간의 행동으로도 확 날아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손님들이 처음 오셔서 필름을 전혀 사용해 보지 않으셨던 분들도 많이 오시거든요. 오셔서 이제 필름을 달라고 하면 아무렇지도 않게 카메라를 확 여세요. 그러면 이제 필름이 빛에 타잖아요. 저는 깜짝 놀라서 이제 문을 꽉 닫곤 하는데 제가 못 볼 때도 있잖아요. 딴 걸 하다가. 그러면 이렇게 감고 계세요. 꺼내서. 이럴 때 그 소중한 추억이 또 날아가니까 저희는 안타깝고, 그런데 그것도 또 추억이니까요. 필름은 망친 사진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필름은 약간 낭만적인 것 같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낭만을 놓지 않는 건 아닐까? 뭐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필름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진을 디지털로 만나잖아요, 처음에. 이 친구들은, 20대 친구들은 어릴 때 이제 디카, 그리고 핸드폰 카메라로 사진을 많이 접하다가 이 필름이라는 것 자체가 신기한 거죠. 그리고 디카는 선명하잖아요. 선명한데 필름은 오히려 흐릿해. 그래서 저희는 가끔 이거 너무 흐릿하게 나온 거 아니야? 걱정하지만 손님들은 그런 사진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재밌는 거예요. 이건 디지털에서 만나볼 수 없는 이제 또 다른 재미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유행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만남을 통해서 변화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저희가 이렇게 만나고 다큐 한다고 또 이렇게 말을 하는 걸 통해서 또 제가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고, 여러분도 또 이런 공간에서 또 찍으시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만남을 통해서 변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날로그는 직접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실제로 필름을 손으로 만져보고, 우리가 사진을 만질 수는 없잖아요. 그 디지털 그 안으로 들어가서 걔를 만질 수는 없잖아요. 뭐 인화를 하면 되겠지만 필름을 실제로 만져보고 이걸 불에 비춰보고, 이런 행위 자체가 사람을 달라지게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그 필름을 사랑하시는 분들의 뭔가 바람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그것 때문에 계속 찾고 계속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언제든지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사진을 확인할 수 있어 사진이 담긴 의미와 추억을 잊고 있었고, 그 잃어버린 의미와 추억, 감성을 찾기 위해 다시 필름 카메라를 찾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모르는 단어를 검색하는 것을 시작으로 길을 찾으면 알려주고, 물품 사용에 대한 방법을 검색하면 설명서가 나오고, 필요한 물품을 직접 가서 구매하지 않아도 주문하면 집 앞까지 배송되는 지금. 줄어든 교류로 인한 공허함과 부족해진 추억, 감성을 채우기 위해 매개체인 아날로그를 찾게 된 것이다. 우리는 10통의 메일보다 한 통의 손편지를 더 소중히 여기고, 음원을 다운로드하려는 것이 아닌 LP판을 사서 인간적인 감성을 느끼려 하고 있으며, 포토북, 다이어리 등과 함께 일시적인 것이 아닌 기록을 통해 추억을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공허함과 감성을 채우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아날로그를 찾고 있으며, 아날로그는 디지털로 인해 부족해진 우리를 채워주고 있던 것이다.
세계는 계속 더 빠르게 변화할 것이다. 언젠가는 지구가 아닌 이 넓은 우주까지 광범위하게 발전할 것이다. 하지만 몇 번의 변화의 시대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옛것을 찾아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공허함을 느끼지 못하고 감성을 채우기 전까지 아날로그는 계속해서 우리 옆에 있을 예정이다. 아날로그 제품은 느리고 제가 직접 조작해야 되는 만큼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좀 더 여유롭게 삶을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날로그라는 거는 이제 약간 인류의 역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이제 아날로그 요소들 중에 왜 필름 카메라랑 LP를 선택하실 거예요? 아날로그라고 떠오르면 되게 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지금은 저희가 컴퓨터로도 이제 키보드를 쳐서 문서 작업을 하지만 옛날에는 타이핑 기계가 따로 있잖아요. 타자기가 있는 것처럼 아날로그 제품들은 되게 다양했는데 현 시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가장 흔하게 퍼져 있는 아날로그 아이템이 무엇일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소비를 하고 얻는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는 필름 카메라랑 LP가 가장 많았다고 확인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나 카페나 보여지는 거는 이제 필름 카메라를 통해서 찍은 결과물들이나 LP 플레이어나 LP 판에 있는 앨범 자켓을 많이 찍어서 올리는 것들이 좀 많아서 젊은 사람들의 트렌드는 요즘 이런 걸 통해서 아날로그를 많이 접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아이템은 두 가지로 정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섭외를 할 때 이제 아무래도 필름 카메라를 제가 먼저 접하고 다양하게 지금 한 5, 6년 정도 쓰고 있는데 그러려면 자연스럽게 현상소를 찾아가게 되고 그리고 일부 중에는 이제 좀 몇 번 왕래가 있어서 좀 앞면이 트여 있는 가게도 있었고 오히려 그분들이 더 좋다고 많이 찍어 가라고 이렇게 해주셔서 그래서 협조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영상 초반부에 이제 DDP 앞에 횡단보도에서 찍었던 타임랩스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저희 콘티상으로는 이제 옥상 위에서 딱 멋있게 딱 찍을 예정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촬영할 당시 옥상 열려 있는지 안 열려 있는지 유무를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때가 아마 5월이었나? 그때 4월 말 4월 말 5월 초쯤이었는데 거의 한여름 마냥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여러 주변 옥상들을 죄다 돌아다니다가 결국에 안 돼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진짜 장비 다 들고 다니면서 그때 그 주변에서만 한 1, 2km 걸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장비 들고. 제가 제일 많이 올라갔어요. 어느 순간 이제 한 곳에 알박기 장비 다 두고 이제 사람들 올려보내서 다 확인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열린 데가 없어서 횡단보도 앞에서 그나마 너무 아쉬웠던 좀 재밌었던 일화라고 하는데 이제 한 번은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이 어떤 분인가 하고 여쭤를 봤는데 이제 한 노신사분께서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들어오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LP를 구매하시러. 그래서 LP를 요청을 하시고 그 사장님은 되게 상태 좋은 LP를 구해다 주셨는데 그 자리에서 딱 틀어보자마자 이 소리가 아니야 하면서 LP를 그대로 바닥에 문지르신다는 거예요. 그 상태 좋은 LP를.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이제 본인이 어렸을 때 이 노래를 LP로 처음 들었는데 그때는 가난하고 돈도 없어서 좋은 상태 LP를 듣지 못했다. 이렇게 튀는 소리 그리고 이제 긁히는 잡음 이런 걸 듣고 자랐는데 나중에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좋은 소리를 들어도 그때 그 느낌이 나지 않는다 하면서 비싸게 주고 산 그 20만 원짜리 LP를 바닥에 그냥 긁으시면서 이 소리가 들려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 아무리 최근에 이제 좋은 상태로 다시 들려와도 그때 그 감성이나 그런 불편한 것들이 같이 포함이 돼 있다 이런 거 자체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추억이고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했습니다. 일단은 부족하지만 이제 저희 영상을 시청자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이제 OBS 꿈꾸는 유 프로그램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사실 다 오진 못했지만 저희 고생했던 팀원들 진짜 많이 고생했거든요. 팀원들한테 고맙다고 전해드리고 싶고 다 같이 고생한 만큼 이렇게 모든 시청자분들이 봐주시고 이제
이제 아날로그를 접하게 되고 이 빠른 세상에서 조금은 여유로움을 한번 찾아가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